감정의 이름 붙이기. 오늘 아침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바로 뿌듯함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온 마지막 대사입니다. 자피스트는 장애의 주인공이 정기적으로 재계약하고 출근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감정 덩어리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여주면 감정 덩어리가 그 정체를 서서히 드러냅니다. 정체를 알게 되면 너 화난 거였어? 너 서운한 거였어? 너 지금 억울한 거구나.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감정 덩어리 이름 정체 분노 억울 신경과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감정 조절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매튜 리브만이 이끄는 UCL 연구팀은 감정 표현 어휘를 쓰면 실제로 고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비실험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A그룹은 그 표정에 감정 이름을 붙이게 하고 B그룹은 감정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사진만 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감정의 이름을 붙인 A그룹이 B그룹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을 덜 느꼈습니다. 연구팀은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속 편도체 활동이 감소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우측, 부회측, 전전두 피질이 눈에 띄게 활성화된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또 환자의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감정에 적절한 이름을 붙인 다음에 검사지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도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왔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름을 붙이면 그 순간 화가 조금 가라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모든 감정이 미루를 떠들게 됩니다. 감정이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각각의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중에 어떤 것이 핵심 감정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부서장관이 시간부가 자주 회의 시간에 늦어서 마음에 거슬립니다. 확실하게 왜 또 늦었나라는 말은 안 했지만 시간부 때문에 종일 기분 나쁩니다. 이때 괘씸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불쾌하다 등 여러 감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핵심 감정 하나를 괘씸하다로 골랐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기분이 언짢거나 마음이 불편한가요?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회의 시간에 자주 늦은 시간부를 보고 핵심 감정을 괘씸하다고 골랐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괘씸하다는 감정이 생긴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몇 번 주의를 줬는데 개선을 안 한다,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걸까, 시간 개념이 없는 걸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의 오늘 늦었는데 무슨 짓 있었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말이 부드럽지 않나요? 가짜 감정이 썩지 않도록 세 가지 연습을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기, 감정의 이름 붙이기, 감정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기 이렇게 해본다. 감정을 다루는 세 단계 공식은 어떻게 하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는 동료 변호사 최수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서 너는 나한테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를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이 말을 들은 최수연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게 나쁘게 할 수 있는 말의 표현. 그죠? 감정 표현의 3단계. 1단계는 선호, 인식, 표현. 1단계 신호 감지하기. 다양한 감정이 우리 몸의 마음의 신호를 제대로 몸을 통해서 느끼는 신호입니다. 경련, 명상이나 산책 등을 통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시도해 봅니다. 둘째, 정신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파악이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다른 사람 뒤로 숨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리에 앉을 때도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2단계 인식하기. 감정의 신호를 감지한 후에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는 걸까 하고 그 감정의 원인과 정체를 찾는 것이 2단계 인식하기입니다. 메타인지란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우리 부대의 감사나눔 우수부대로 선정되어서 국방일보에서 대대장을 인터뷰하러 오는 날입니다. 설렘 감정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거릴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이 지난주 부대원의 음주운전 사고 분석 결과를 단장님께 대면 보고하는 날입니다. 이 경우는 불안함이라는 감정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이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는 신호는 같으나 감정의 원인과 정체는 두 가지가 설렘과 불안함으로 분류가 된다. 설렘이냐 불안함이냐. 2단계 인식하기.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회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거나 운동 또는 TV를 보면서 주의를 돌리고 불편한 감정을 잠시 마음 먼저 구석에 던져 놓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별것이 아니라고 넘어가지 말고 이 느낌이 왜 생겼는지, 언제 또 이런 기분을 느꼈는지 질문을 해보세요. 3단계 표현하기. 3단계는 감정 신호를 감지하고 정확하게 인식한 후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 고통이기를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정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작가의 리더의 말그릇에 나와 있는 감정 단어표 중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괘씸한, 분한, 불쾌한 등등, 두려움, 걱정스러운, 불안, 긴장되는, 기쁨, 유쾌한, 감동, 고마운, 희망, 간절한, 이런 마음. 위의 감정 단어를 보면 우리가 무심코 접하는 일상의 단어에도 감정들이 묻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상대방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이런 마음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도 감정은 스며든다. 아내가 신경질 내지 않고 힘없이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걱정이 된다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아내가 걱정된다는 감정을 표현하니 제가 아내의 힘든 고충을 생각하게 된 거죠. 아내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감정을 묘사하고 제 마음의 변화까지 끌어냈으니 효과를 본 것이죠.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미해결 사건.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은 자극에 반응해서 나타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미해결 사건으로 계속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부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죠. 그렇다고 계속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면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고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제 상대의 기분에 상하지 않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기분이 상하지 않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내 마음속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먼저 감정 해소 표현은 그 다음. 아니 이걸 보고서라고 가지고 왔나?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대장 비중령은 작전과정 개소령의 작성을 보고서를 보고 질책을 합니다. 개소령 얼굴을 화끈거리고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감정 해소, 감정 전달은 다른 영역입니다. 본인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전달하면 상대방을 말하는 사람의 불쾌한 표정이나 공격적인 태도, 비난한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 해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왜 저렇게 짜증내는지 입장을 바뀌어가면서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격앙되고 흥분된 마음이 점점 차분해집니다. 이 상태가 감정이 해소되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해소가 되고 나면 이제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 해소, 표현, 직접적, 간접적, 이해 전달, 노력, 욕구, 단생각, 위로, 기분 전환. 직접적인 감정 표현,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이 감정을 잡으려는 대상을 직접 대면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쌓아온 진리를 바탕으로 관계가 뒤틀리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 잘못되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극한 상태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K서령은 대대장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전달하라. 대대장님이 사단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서가 아직 많이 미흡한 모양이구나. 내가 대대장이라면 이런 보고서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까? 대대장님 더 고민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설명하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전달하라. 원하는 바를 적절히 표현해라.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합니다. 간접적인 나는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야. 자존감을 높인다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 대대장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K서령은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속상한 감정을 대대장에게 직접 표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괜히 현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대대장이 말꼬투리를 잡고 더 심한 질책을 할 것 같아서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이 쓰릴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딴 생각하기.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간다. K서령은 대대장의 심한 질책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과 지난 겨울에 형수 계정에서 보낸 행복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다음 휴가 때 가족과 함께 여행 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니 결혼 감정이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행에 대한 눈을 감고 우리가 레모를 크게 하니 배우무는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번에 침이 고일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직된 몸과 마음이 완화됩니다.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떤 자극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면 불쾌한 감정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쯤이야. 기분이 전환되는 일을 하라. 전환되는 일을 하라. 가장 큰 오해는 감정을 표현할 때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감정은 꼭 그렇게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대방에게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했다가 서로의 감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도 밖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정은 충분히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산물이다. 영국 정신과 의사 헨리 모즐리의 한 말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잘 우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93년 영국 다이애나 전 황세자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많은 영국 국민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장기간 눈물을 흘리며 큰이의 죽음을 해야 되었지요. 그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이애나의 장례식 이후에 정신병원을 찾는 우울증 환자들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실컷 울고 나서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이애나 효과라고 합니다. 다이애나 효과, 카타르시스. 화는 풀려야 사라진다. 순간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토론하다가 분노를 일으키고 사망한 학자, 미국 생활학자 존 헌터 박사는 어느 날 한 학교에서 분노나
질투와 같은 감정을 품으면 심장병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듣고 있던 다른 학자가 그 학설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 학자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에서 극심한 분노로 심장혈관의 압박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감정이 심장병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한 자리에서 발표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은 거죠. 이처럼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뇌에 독약을 붓는 것처럼 치명적입니다. 뇌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나빠지는 장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화가 나면 심장부터 두근거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다루기 힘들어하는 감정 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낸다는 것은 더 참지 못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과 이유는 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관련 서적과 제 경험을 토대로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욕구, 불만족, 만만한 상대, 불만, 화가, 이분법적인 함정, 자율성의 침범, 고의성,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만만할 때, 나쁜 사람에게 화를 내면은 자기만 손해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만만한 사람에게만 화를 냅니다. 이분법 함정,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때문에 고의성,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덜 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면 자율성이 침범받았을 때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상급자가 고의성이 있다라는 것은 나를 만만치 않게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람들이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를 감추려고 화를 냅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피할 수 없는 감정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화는 관점 전환, 입장 이해, 조급한 점검, 극히 아픈 사람 4가지 질문에 첫째, 분노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분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역으로 사용하면 변화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돼지같이 살찐 이은재를 왜 뽑느냐? 은재, 한국 간판 골키퍼였던 이은재 선수는 경기 때마다 뱃살 논적으로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이은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은재는 이 화를 자극기로 생각했고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날 운동이 다 끝나도록 남아서 또 연습했습니다. 결국 이은재는 화라는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골키퍼로서 처음으로 K리그 MVP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 주전 골키퍼로 대한민국 4강에 오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하고 우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화를 느끼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서 불편한 상태로 생활하게 됩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보세요. 상대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때 분노의 감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현재 너무 조급한 건 아닌지 점검해보세요. 허겁지겁 내용들. 넷째,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픈 사람. 저 사람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심한 거부감이 들고 반발심만 생깁니다. 실제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작아서 웬만한 것들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단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프거나 환자라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째, 일단 걸어보세요. 인간이 가장 다루기 힘들다는 분노라는 감정의 진원지는 어딜까요? 바로 뇌입니다. 분노는 뇌에서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편도체가 분노의 진원지입니다. 편도체는 기쁨,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지불하는 부위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편도체는 흥분합니다. 흥분한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산책입니다. 걷다 보면 감정이 정돈되고 생각이 차분해질 거예요.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기분이 복잡할 때 일단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세요. 여섯째,
화내기 전에 다음 4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특허대학의 윌리엄스 교수는 화를 내기 전에 4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첫째,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둘째,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분노가 적절한가? 셋째, 화를 내서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넷째, 이 상황에서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신이 이 4가지 질문에서 모두 예스라고 생각하면 화를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4가지 질문에서 하나라도 노라는 생각이 들면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 뒤에 숨은 자기 욕구를 간파하라. 화는 돌려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 화를 낸다는 것.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폭력이나 폭언을 내뱉기 전에 무작정 소리를 지르기 전에 일단 멈추세요. 지금까지 감정의 역할, 감정의 표현, 전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정 조절.